네, 일단 양시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미국에서 실적 발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방향성 이분께 조언 얻어보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왜요? 이름을 안 까먹으셨나 해가지고 또. 신광선 매니저 네. 이름이요? 제가 순간 까먹어가지고요. 계속 하시죠. 아, 저의 이름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전, 정책 수혜주, 두산에너빌리티 네. 오늘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오늘 또 그분의 또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에너지 믹스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비쳤죠. 근데 현재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30% 관련된 비율은 유지를 하겠지만 SMR 관련된 소형 원전 모듈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이제 이 종목도 거의 지수가 거의 막바지 바닥이었을 때 바닥 한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대형 원전주 이쪽으로 빠르게 반등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원래 27,000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25,000원 좀 하향 조정했죠. 근데 오늘 좀 가볍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한 25% 좀 넘게 나왔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다. 왜냐하면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윤석열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만 밀고 신재생 에너지를 그냥 아예 감춰버렸잖아요. 근데 에너지 믹스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 정권보다는 조금은 이 관련된 부분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효과들이 조금은 이제 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재편입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테니까요. 이 종목은 바로 신고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주식에서는 뉴스케일 파업이라든지 또는 오클로라는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닷컴이라든지 HS에서 보시면 주가 이렇게 못 올라갔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동저값을 전혀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우리는 수익 챙기고 보자라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아쉬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확실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제가 보니까 그때도 거의 한 1년 내내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많이 매도하면 1조 매도한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계 비중이 30%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을 거다. 이런 좀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매도하고 있거든요.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증시가 반등이 나와도 원래 매수해야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냥 없는 그런 현물보다는 앞서게 베팅하는 선물 쪽에서만 지금 매수를 좀 포지션을 갖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국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 니케이 증시를 봐야 되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본 증시랑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 증시 비교했고요. 지금 빨간색, 파란색에 있는 게 우리나라 캔들이고요. 우리 코스피 캔들이고 이 검정색 종가선이 니케이예요. 이게 이제 12시 기준이에요. 12시 점심 때 제가 이제 방송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좀 측정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앞서 점심 때까지만 플러스 한 0.6이었는데 이게 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1% 정도 더 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주값을 이루면서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지금 어제 트럼프 그리고 일본의 경제상과 1차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일 관련된 주일 미군 관련된 경비 부담에다가 이것저것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다 보니까 아래쪽 보시면 트럼프는 근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으나 이시바 총리는 이제 협상단을 통해서 들었겠죠.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시바 총리도 이제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입에서는 지금 일본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큰 진전이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차 협상은 지금 조율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과 동일하게 일본이 조금씩 혹시 뭔가 해결을 해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지금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씩 일본과 동일하게 동시가서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대내적으로 오늘 네. 추경 이슈도 있지 않았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3년 만에 마련이 된 추경안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히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권한대행 처음으로 네. 최대 규모로 이제 추경을 했다. 사실 뭐 권한대행 체제가 사실 뭐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권한대 첫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 무려 1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수 추경이에요. 뭐 짜잘짜잘한 것 좀 제외하고 필요한 분야들. 근데 그 뒤쪽에 보시면 세부 투입 계획 보면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 영남권, 호남권에서 영남권이 호남권부터 전반적으로 남쪽 지방에서 재해재난이 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에 관련된 복구 비용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또 추경 편성안들도 4조 원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4조 원 정도의 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됐다. 결국은 이게 돈이 좀 풀리는 거죠. 돈이 좀 풀린다. 돈이 풀린다는 건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오늘 경험해 보시는데 아시겠지만 증시 경험을 해보시는데 아시겠지만 그 돈 비해서는 사실 많이 작은 돈이죠. 그때 당시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를 뿌렸으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조 원 정도는 이제 필수적인 추경 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도 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여기서 좀 많이 계속 올라가면은 방산주도 챙기고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 정책주에서 중소형 정책주로 계속해서 제가 종목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바꾸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결론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대선 예비 후보분들의 TV 토론이 처음에 모 방송국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선 정치주가 이제 5분 능선을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오늘 TV 토론에서 이 앞으로 이 후보들의 발언을 인해서 결국 정책 얘기 좀 많이 하겠죠. 그에 따라서 절정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기 예산 정책주 작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뭐 투자텔 및 타임 그래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 네, 맞아요. 열릴 예정입니다. 뭐 정치 이벤트가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책주 봐야 한다라고 오늘도 결론을 맞아요. 내주셨는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5월 초까지는 계속 저는 대선 정책주 이쪽만 계속 공략을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그때까지 돼요. 나올 종목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오늘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네. 이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네, 다음 재료가 주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하죠. 유동성도 좀 어느 정도 공급됐기 때문에요. 네. 현재가 16,500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명은요. 신규 상장주 갖고 왔습니다. 신플랫폼이라는 회사를 한번 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AIoT,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다 A가 붙었죠. AI에다 OT를 지금 플러스해서요. 개념이 뭐냐면 인공융합 지능 기술이라는 이런 단축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업무라든지 또는 뭔가 플랫폼을 이용해서요. 업무의 효율성을 좀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당연히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된 부분들 추경안 안에 4조 넘게 투입이 됐죠.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속보가 오전 중에 들려왔는데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된 공약 관련된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추경 예산안도 같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종목 다음 주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장한 지 약 21일 됐습니다. 21개의 봉이 이제 일봉에 있죠. 3월 22일 날 상장을 했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계속 가야 된다. 어느 정도 전고점을 한번 뚫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매물이 텅 비어 있다.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까지 좀 보고요. 손절 가격은 14,900원 선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이런 종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때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돈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는 신플랫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호 예수 물량 출회는 아직 걱정할 땐 아니에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3개월, 6개월 뒤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한 제가 머쓱해지네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자, 오늘 오후 4시에 너튜브에 또는 네이버에 신광섭 또는 엠뱅으로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기다리는 뉴스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 대한 키워드가 궁금하신 분들,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